일요일 오후에 집에 있는데도 알 수 없이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왠지 알차게 보내지 못한 것만 같아 후회만 되네요. 생산적인 거 뭐라도 해볼까 하지만 집중은 안 되고 어느새 자정에 가까워 갑니다. 잠도 잘 안 오고 결국 다음날 아침 월요병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오르죠. 회사에 있으면 가슴속 한켠에 항상 사표라는 카드를 품게 됩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사표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결국 퇴사를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선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퇴사 이후 나를 돌아보면서 이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조금 더 나를 빨리 알아채고 준비했다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퇴사를 언제 하면 좋을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고 나를 위한 퇴사 방법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퇴사를 처음 생각하셨나요? 아무래도 사수로부터 완전 깨졌을 때, 무시당했을 때가 많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 퇴사를 고민했을 때는 사수가 제 코드를 다 지웠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 물론 입사한 지 갓 1년 된 신입의 코드 수준이 높기가 어렵죠. 하지만 출근했는데 어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코드가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을 때 그 좌절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클 마못의 건강 격차라는 책에서 런던 공무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직위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았고요. 업무 부담이 높은데 통제력이 낮거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심장병과 정신질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조세국의 공무원들의 자살률이 높아서 조사해 본 결과 아무리 열심히 들어오는 서류를 처리해도 퇴근 전에 더 많이 쌓여 있어서 불행하게 느꼈다고 하고요. 업무 자체가 실수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라서 매일매일 다른 공무원들과 싸워야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보람도 없고 일의 양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자살까지 이르게 만든 거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코드 삭제 이후에 좌절한 채로 그대로 있었느냐 하면 또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전에 추천해 주셨던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털어버리고 실력을 높이는 쪽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같이 일했던 다른 동료 때문에 더 힘들었었네요. 워크숍에서 진행한 게임에서 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언급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일에 그 게임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관련 없는 회의 중에도 그 농담을 던지니까 일에 집중하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지하게 따로 불러서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괜히 피곤하고 회사도 가기 싫고 감기에 잘 걸리게 되었죠. 결국 좋은 기회가 있어서 팀을 옮겼지만 그 스트레스의 여운이 남았는지 목이 완전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전 경우와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사수분과의 문제는 제가 실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통제력이 있었고 후자는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겠죠. 팀이나 회사를 잘 옮기시는 분들의 타이밍을 좀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저보다 좀 더 이런 것에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한 1년 친하게 잘 지내던 두 동료가 있었는데 한 분이 임시 파트장을 맡게 되었죠. 그때 일도 엄청 많았는데 파트장 역할까지 더해지니까 일이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과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이후에 사과하고 잘 푸시는 걸 봐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음 달에 바로 다른 팀으로 전배를 가셨습니다. 이후 그 팀에서 성과를 잘 내셔서 문제없이 승진하시더라고요. 마이클 마멋의 공무원 연구처럼 부담이 올라오거나 통제력이 낮다고 빠르게 판단이 들었던 거겠죠. 하지만 팀 전배라는 옵션이 항상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퇴사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2020년도 사람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준비되지 않은 이직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계획 없이 퇴사하시면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처럼 이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몸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천천히 이직을 준비하셔야겠죠. 사실 저는 이전 직장에서 팀원이 전배를 가는 것을 보고 이직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썼던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퇴사를 하는 이유를 한 달간 매일 적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등등 생각나는 대로 써본 겁니다. 저의 경우 첫날에 그 동료 욕을 너무 많이 써놔서 읽어들으긴 좀 어렵고요. 아무튼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퇴사하고 싶다가 또 어떤 날은 그래도 여기가 좋지 라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일단 혼자 끙끙 앓는다는 느낌보다는 일기장이 나의 친구처럼 들어주기 시작하고요. 그날그날의
한 장 한 장의 생각들이 퇴사일지, 존버일지 데이터가 됩니다. 퇴사를 마음먹으셨다면 생계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처음 퇴사할 때 3년은 바라봤었고 허리띠를 엄청 졸라매고 생활했었네요. 비유하자면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자는 거죠. 그래도 회사에서 좀 더 있고 싶다라고 결정하셨다면 이력서를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력직이니 경력기술서가 되겠네요. 이력서와 관련된 영상들은 이전 영상들에서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첨삭도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항상 남들이 말하는 커리어라는 것이 대학교를 가고 취업하는 것처럼 공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꼭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퇴사는 정신적인 것이 컸기 때문에 공백기 동안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마음 건강을 다졌었고요. 이후에도 컴플렉스였던 영어 스킬을 업그레이드 했었죠. 두 번째 직장은 마인드 컨트롤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는데요. 회사가 글로벌하게 성장하면서 영어 스킬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면서 아직도 내 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저의 몸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주제는 퇴사 시그널이었죠. 업무에 대한 통제력, 내가 느끼는 업무 부담감 등이 실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저보다 빨리 알아채시고 팀 이동이나 이직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과정이 여러분만의, 여러분을 위한 커리어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과 구독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공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